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은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제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 알지?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응? 50페이지. 너 이거 왠지 떨어뜨릴 것 같은데. 그래서 5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핵융합을 설명해. 이제 어차피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 게 핵융합이니까 핵융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핵융합이라는 거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핵이 있었을 때 그 원자 핵이 합쳐지는 과정을 보통 우리가 핵융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알지? 얘들아 좀 들으면서 들으면서 먹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핵융합을 하는데 일단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떤 양성자고 이게 어떤 양성자였다고 쳐봐. 그럼 이제 이 두 양성자가 전기적으로 둘 다 똑같이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는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뭐 하는 거냐면 밀어내는 힘이 존재해요. 알겠지? 그렇지?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얘기할 때 우주에서 이렇게 전하를 띈 입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힘들을 전자기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자기력이라는 건 이제 전기력이랑 자기력을 합한 걸 보통 우리가 전자기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지? 그래서 저 입자들이 전기적으로 봤을 때 서로 뭐 하는 거다? 서로 반발하는 힘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야? 밀어내는데 핵융합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서로 반발하는 걸 이기면서 얘네들을 서로 뭐 하냐면 원래 위치보다 더 가깝게 이렇게 놓이게 해야 돼. 알죠? 원래 위치보다 더 가깝게.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봐 얘들아. 어떤 입자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전기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막 밀어내잖아. 그랬을 때 얘네를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데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밀어내는 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얘네가 이렇게 입자가 두 개 있을 때 얘네들 억지로 이렇게 꾹 뭐 하면 돼? 누르면 돼. 누르면. 알겠어요? 먹어도 돼. 그래서 꾹 누르면 돼서 핵융합이 일어나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압력이 점점 뭐 하냐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입자들을 이렇게 압력을 그러니까 무언가가 뭐 해야 돼? 얘네를 이렇게 꾹 눌러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압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이 얘네들의 온도를 뭐 하면 돼? 온도를 높이면 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얘를 뭐 해도 밀어도 얘가 점점 쟤를 향해서 뭐야? 앞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강풍기를 이렇게 틀어놨을 때 선생님이 그쪽을 향해서 뭐야? 그 강풍기가 나를 밀어내는 힘을 이기면서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핵융합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뭐야 돼?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서로 반발을 하고 가까워졌을 때 뭐 하는 거야? 서로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하는 걸 뭐 하면서 이기면서 얘네들을 점점 이제 가까이 놓이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응. 근데 우주에서는 전자기력보다 더 센 게 뭐가 있냐면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참고로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은 뭐냐 하면 인력이라는 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전자기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얘네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는데 아주 큰 압력과 아주 높은 온도를 뭐 하게 되면 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오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돼서 만약에 얘네들이 매우 가까이 놓이잖아. 이 전하를 띤 입자들이 매우 가까이 놓이게 되면 그때 얘네들 사이에서 어떤 힘이 나타나냐면 강한 핵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서로가 서로를 뭐하는 끌어당긴 힘이 이제 딱 생기면서 뭐 하는 거야? 저 전하를 띤 입자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압력과 온도를 높여야 되냐고 누가 물어보잖아. 압력과 온도를 높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반발하는 걸 이기면서 이 입자들을 매우 가까이 놓이게 하면
강한 핵력이라는 힘이 나타나면서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탁 달라붙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강한 핵력이라는 힘의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입자와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뭐 해야 돼? 매우 가까이 놓일 때만 뭐 하는 거야? 나타나는 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핵융합이 일어나려고 하면 아주 큰 압력과 아주 높은 뭐 해야 돼? 온도가 있어야지만 이제 뭐가 되냐면 핵융합을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뭐 3번의 힘은 뭐가 있냐면 3번의 힘은 약한 핵력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의 힘은 뭐가 되냐면 중력이 있어요. 중력.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압력도 높아져야 되고 온도도 높아져야 되거든. 그러면 우주에서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압력과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 알겠죠? 그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압력과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중력 수축이에요. 요게 중력 수축.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물질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잖아. 그럼 물질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면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당기기 때문에 온도도 올라가면서 압력도 커진 효과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뭐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핵융합이 일어나려고 하면 무조건 뭘 해야 돼?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가 진행될 수 있다? 핵융합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뭘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리고 뭘 써놨는데, 보통 우주에서 별이라는 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일단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 가스 구름이 있어야 돼. 가스 구름. 알죠? 그러니까 가스 구름이라는 건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치면 뭐다? 별을 만드는 재료인 성간 물질이 우주에 있는 거죠. 당연히 뭐 별을 만드는 재료인 성간 물질은 주성분이 뭐겠어? 주성분. 이 새끼 몇 개를 먹는 거야? 음료수를 대체. 주성분이 수소헬륨이야. 수소헬륨. 알았지? 그럼 이제 수소헬륨과 같은 성간 물질이 우주에서 뭐야? 가스 구름 형태로 돼 있다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자 이렇게. 그러면 그 가스 구름이 점점 크기가 뭐 하는 거야?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의 반대말인 것 같아? 뭐의 반대말인 것 같아? 빅뱅의 반대말처럼. 빅뱅은 어떤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팽창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한 거 그게 아니고 이 퍼져있던 물질이 뭐야? 퍼져있던 물질들이 어디 한 군데를 향해서 뭐야? 점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뱅의 반대말이니까 어떤 하나를 향해서 물질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이잖아. 이렇게 물질들이 점점 모임에 따라서 온도가 뭐 하는 거야?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어떤 물질의 중심이 있었다고 치면 그 중심이 주변에서 물질을 끌어당기니까 꾹꾹꾹 눌리면서 압력이 커지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 하냐면 압력이 점점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제 우주에 뭐가 있으면 우주에 가스 구름인 성간 물질이 있으면 그 성간 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뭐야? 중력에 의해서 모이잖아. 그럼 모이면 그게 뭐가 된다? 모이면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성운이 되는 거야. 성운.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성운이 되면 이렇게 생긴 성운에 예를 들면 뭐 별은 여러 개 생기는데 그냥 이 중심이 있었다고 치면 이 중심이 무엇이 세니까? 중력이 세기 때문에 이 중심의 중력이 센 부분이 주변에 있는 물질을 뭐야? 주변에 있는 물질을 끌어당기는 거지. 그러면 저 중심부의 온도가 뭐 하는 거야? 저 중심부의 온도가 뭐 하는 거야? 점점 올라가면서 압력도 뭐 하는 거야? 압력도 점점 커지는 거지. 약간 느낌이 이런 거지? 이렇게 물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질에 또 다른 물질이 계속 쌓이고 하니까 이 중심부는 누르는 힘이 점점 세지면서 온도도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가 이제 온도도 뭐야? 온도도 상승하면서 압력도 뭐 한다? 압력도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만했던 성운이 뭐야? 이만했던 성운이 원래보다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더 뭐 하는 거다? 줄어들면서 이 중심부가 알았지? 중심부에서 뭐를 쏘냐 하면 중심부에서 이렇게 빛을 쏴요. 이렇게 빛을 쏘고
빛을 쏘거든?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원시별이 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단계는 이거야. 가스구름이 퍼져 있다가 그게 뭐가 되고 성운이 되고 성운이 중력에 의해서 더 뭐야? 수축하면 뭐가 된다? 원시별이 되고 그럼 원시별은 이제 별이란 말을 표현했기 때문에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빛나기 시작하는 거지. 빛나. 빛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내니까 이제 요 빛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원시별이 지금 빛을 내면서 지구에는 우리가 봤을 때 빛나는 거잖아. 그렇지? 원시별이 빛을 내면서 빛나는 건데 원시별이 빛나는 거의 근원은 뭐냐면 그렇지? 이걸 기억해야 돼. 원시별이 빛나는 거의 근원은 뭐 하면서 중력 뭐 하면서 수축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서 빛을 내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의미는 좀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이렇게 중심일 때 주변의 물질들이 저 멀리서 여기를 날라와서 뭐야? 얘하고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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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는 과정에서 뭐야? 열이 발생하는 거야. 충돌이. 그럼 열이 발생하면서 뭐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뭐야?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이렇게 쏘면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원시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예를 들면 원시별이 빛나는 게 무엇 때문에 빛나요? 라고 하면 너네들이 뭐라 하면 돼? 중력 수축하는 일종의 에너지원 때문에 원시별이 뭐 하냐면 원시별이 빛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 원시별이 계속 뭐 하다 보면 계속 중력에서 수축하잖아. 알았지? 그럼 계속 중력에서 수축하면 그럼 여기서보다 뭐 하고 있어? 여기서보다 더 사이즈가 작아져서 중력에서 뭐 하다 보면 수축을 하잖아. 그러면 온도가 1000만에서 1500만 켈빈까지 뭐 할 수 있냐면 도달할 수 있어. 알죠? 온도가 막 중력에서 수축하다가 보면 온도가 1000만에서 1500만 켈빈까지 올라가거든. 그러면 요때 온도가 딱 도달을 하잖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다? 요런 강한 핵력이 나타나면서 원자 핵들이 뭐야? 합치면서 별이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 있어? 그래서 딱 원시별이 중력에서 더 수축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이나 1500만 켈빈이 되면 그때 비로소 뭐 하냐면 그때 비로소 핵융합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중심부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중심부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고 중심부에서 빛이 나오고 중심부에서 빛이 나오고 중심부에 빛이 나오면 우리가 그 별의 제일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해서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별이 이때부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부터 별이 탄생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모든 별의 시작하면 뭐야? 모든 별의 시작하면 첫 번째 단계가 주계열성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이 중력에 의해서 뭘 하다가 수축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에서 1500만 켈빈 정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핵융합을 하면서 별이 뭐 한다? 빛나기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됐어요? 응. 그래서 여기 있는 무슨 별을 주계열성이란 별을 확대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 중심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중심부에서 이제 뭘 일으키는 거야?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핵융합을 일으키는데 핵융합은 기본적인 전제가 이거거든? 가벼운 온소를 무거운 온소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제일 가벼운 온소가 뭐야? 수소니까 이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제일 처음에 핵융합하는 게 뭐야? 수소 핵융합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핵융합하는 게 뭐냐면 수소를 뭐해서 핵융합을 해서 뭘 만드는 거야? 수소보다 더 무거운 헬륨 핵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빛을 내면서 이제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계열성이란 별의 어디를 보면 중심을 보잖아. 그럼 이 중심에서 수소가 뭐 하면서 핵융합하면서 뭘로 바뀌는 거야? 헬륨으로 바뀌는 거야. 헬륨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핵융합하겠어? 응? 얘들 언제까지 중심부에서 핵융합하겠어?
뭐가 없어질 때까지. 그치, 수소가. 알았지? 수소를 핵융합해서 헬륨을 만들기 때문에 수소를 다 써서 중심부에 뭐야? 중심부에 만약에 헬륨만 나오잖아.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별은 주계열성 단계를 끝내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주계열성이란 별이 별의 어떤 수명으로 봤을 때 별은 수명이 일생이거든. 사람처럼 태어나서 죽기 때문에. 그럼 별의 전체 수명을 봤을 때 별의 수명을 100이라고 했을 때 보통 별들은 90% 이상을 주계열성 단계로 머무르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이제 전체 100살이라고 봤을 때 90살까지를 어디에 사는 거야? 주계열성 단계로 계속 지내다가 그때 이제 수소를 핵융합해서 뭐야? 헬륨을 다 바꾸잖아.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중심부에 뭐만 남겠어? 이 중심부에 헬륨만 남으면 그때 뭐 하는 거야? 주계열성이란 별에 이제 그 수명을 다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 수명을 다하면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이랑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이 뭐 하는 거냐면 그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는데 진화하는 단계가 틀린 거예요. 근데 얘들아 존나 많이 처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일찍 죽어. 알겠어요? 그래서 별도 태양하고 질량이 뭐한 별이랑 비슷한 별이랑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이 있으면 누가 먼저 죽어? 10배 이상 큰 별. 알지? 뚱뚱한 별이 핵융합을 너무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차피 물어보기 때문에 많이 처먹고 뚱뚱하면 일찍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그래서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거랑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것 중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이 상대적으로 별의 일생, 수명이 뭐하냐면 수명이 더 짧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주계열성 단계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별의 진화 과정 중에. 알지?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가 되냐 하면 거성이 돼요. 거성. 근데 얘는 이제 얘보다 질량이 뭐 하냐면 더 크기 때문에 요 앞에다 뭘 쓰냐면 초거성.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알겠어? 응. 그래서 여기 거성, 여기 뭐야? 여기 초거성.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초거성, 그러니까 여기 거성, 여기 거성, 초거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도 이제 성을 붙였으니까 얘네도 뭘 하겠어? 응? 얘네도 이제 핵융합을 해요. 근데 다만 차이는 뭐냐 하면 차이는 주계열성의 별에서는 중심부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중심부에 수소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소핵을 헬륨 핵으로 바꾸는 뭐다? 핵융합을 하거든. 근데 거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부에 더 이상 뭐가 없다? 더 이상 수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수소 핵융합을 중심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심부에서 얘는 이제 뭘 하냐 하면 이걸 해요. 이거를.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 그럼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 헬륨보다 이제 뭐 한 걸 만드는 거야, 다시? 헬륨보다 무거운 걸 만들어서 보통 이제 거성들이 헬륨 핵융합 반응하면 헬륨보다 무거운 뭘 만드냐면 탄소나 혹은 산소 같은 뭐들 만드냐면 핵들을 만들어요. 알지? 탄소나 산소 같은 핵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성이라고 하는 별이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해서, 알았지? 헬륨 핵 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보다 더 무거운 탄소나 무엇을 만드는 거야? 산소를 이렇게 딱 만들어. 그러면 이제 중심부에 다시 탄소하고 산소가 나오면 다시 뭘 또 해야 돼? 뭘 또 해야 돼? 그럼 다시 탄소하고 산소에 뭘 또 해야 돼? 핵융합을 또 해야 되잖아. 근데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은 이 중력에서 이 수축하려고 하는 그 힘이, 중력에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 그러니까 탄소를 다시 핵융합해서 탄소나 산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중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은 이 거성 단계에서 헬륨을 핵융합 반응하고 탄소하고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해. 오케이? 그럼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 더 이상 핵융합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별의 일생이 끝나는 거야. 뒤에 행성상성은 백세개성인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주계열성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거성이란 단계로 가서 헬륨을 핵융합 반응해서 탄소나 산소를 뭐하고 만들고 나서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을 뭐한다? 일생을 마무리 진다.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뭐야?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서 탄소나 산소를 만들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또 뭘 할 수 있냐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탄소와 다시 무엇을? 산소를 핵융합 반응해서 탄소하고 산소보다 더 큰 뭐 네온 혹은 뭐 마그네슘 이런 원소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외우지 않아도 돼. 절대로 외우지 않아도 돼. 알았지? 머리에 들어갈 건 결론은 이게 아니야. 다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 초거성 단계에서 헬륨을 핵융합 반응을 하고 뭘 만들면 예를 들면 탄소하고 산소 같은 원소들을 만들면 그 다음 단계도 그 다음 단계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도 계속 진행을 해서 어디까지 계속 가냐 하면 핵융합을 계속 하는 거야. 핵융합을 계속해서, 알았지? 핵융합을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이게 나올 때까지. 알지? 꼭 기억해야 될 원소야. 알았지? 꼭 기억해야 될 원소가 철이야, 철. 알았지? 초거성이란 별들은 계속적으로 핵융합을 쭉 해서 중심부에 무엇이 나오냐면 중심부에 철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핵융합을 해요. 근데 이 철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보통 우리가 예전에 니네들이 배웠을 때 가장 안정한 원소가 뭐야? 비활성 기체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이 우주에서 원자핵의 구조가 원자핵의 구조가 가장 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에서 뭐가 나오면 철이 나오잖아. 그러면 아무리 중력에 의해서 수축한다고 해도 철의 핵융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보다 뭐한 애들을 만들 수 없다? 철보다 더 이상 무거운 애들을 별의 내부에서는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이 마지막에 초거성 단계에서 중심부에 뭐가 나오면 중심부에 철이 나오잖아. 그럼 별이 뭐하냐면 별이 한번 터져요. 알았지? 그래서 그 별이 터지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초신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초신성이 되면서 별이 부서지잖아. 그럼 별이 부서지면 이제 그 전에 별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고 다시 이때 뭐한다?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초신성을 뭐하면 별이 초거성이란 별이 터져서 초신성 폭발하게 되면 그때 철보다 뭐가 생기냐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그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다시 정리해 볼게. 주계열성 단계를 끝내고 나면 태양이 비슷한 별은 어디까지 만들고 끝이야? 탄소랑 산소까지 만들고 끝이야. 거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 탄소하고 산소를 만들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핵융합을 쭉 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별이 별이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되고 그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따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그리고 지금 설명 안 한 부분이 되게 많아.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머릿속에 할 때 크게 기억해야 될 스토리가 뭐냐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생기고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자기 수명을 뭐하고 나면 끝내고 나면 거성 단계를 거치는 거고 그 거성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거성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초거성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얘는 폭발하는 게 아니야. 이 별만 이제 초신성 폭발하면서 그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 책 제목이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가 어떤 순서로 생기는지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알겠어요? 핫도그 먹으니까 졸립냐?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뭐다? 핵융합을 통해서 가벼운 원소가 뭐가 되면서 무거운 원소가 되면서 우주에는 뭐다? 수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그 무거운 원소들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라고 하면 뭐다? 별이 탄생하고 그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철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철은 다 어디서 온 거야? 별에서 온 거지.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지구의 땅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뭐야? 되게 많잖아. 뭐 우라늄, 금, 구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애들은 다 어디서 온 거야? 그지? 초신성 폭발해서 그 폭파물의 잔해가 뭐다? 지구를 만드는 데 다 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는 어디서 왔니? 하고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어디서 온 거야? 우리는 우주에서 온 거지. 우리 몸을 이루는 것들은 다 어디서 왔냐면 이제 우주에서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씩 더 설명해 볼게.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로 더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로 이렇게 바뀌잖아. 알았지? 그럼 그 과정을 핵융합이라 했는데, 대표적으로 핵융합 중에 이제 요 하나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서, 만약에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식을 써서 표현하면, 원래는 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식이 이렇게. 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인 것 같아? 무슨 말인 것 같아? 6개의 수소 원자핵이 뭐해서? 반응해서 한 개의 뭐가 되면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뭐다? 다시 수소 원자핵이 몇 개가? 2개가 튀어나오는 거야. 원래 정확하게 치면, 식으로 치면. 근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는 6개가 반응해서 1개가 생기고 2개 나오니까 양쪽에 똑같이 뭐가 있으니까, 수소가 있으니까 그냥 요거를 얘로 넘기면 뭐야?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수소 원자핵 몇 개가, 4개가 서로 뭐해서 결합해서 한 개의 뭐가 되는 거야? 헬륨 원자핵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과정에서 그냥 얘들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 이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소 원자핵 4개랑 헬륨 원자핵 하나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이런 걸 맨날 물어보거든. 알지? 수소 원자핵 4개랑 헬륨 원자핵 하나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하면 누가 더 무거워? 참고로 뭐 하진 않냐면 똑같진 않아요. 알았지? 이게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이 되잖아. 그럼 이 과정 중에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보다 뭐가 더 크냐 하면 질량이 좀 더 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물리에서 어떤 물질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길 때 질량이 뭐 하냐면 질량이 결손되는 과정이 생겨요. 질량이 결손. 그러니까 질량이 결손된다는 건 질량이 조금 주는 거예요. 알지? 근데 이제 질량이 이게 조금 줄 때 이 질량이 조금 주는 값이 뭘로 변신하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혹시 아냐, 이게? 질량이 조금 줄면 이게 뭘로 바뀌어? 여기 질량이 쭉 줄면 이게 별이 빛나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뉴턴의 되게 유명한 식인 이거야. E는 뭐가 된다? E는 M의 C의 제곱이란 식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써 있는 게 에너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질량이어서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로 전환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신 시험 문제를 풀면 어떤 개념이 이제 근데 참고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 책 2학기 통과 책에 보면 거기에 태양 에너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이 나와서 그때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요번에 시험에 안 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굳이 시험에 낸다고 치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해서 뭐다?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그 과정 중에 질량이 뭐 한다? 질량이 좀 주는 거지. 그 빨싸락거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 왜 그런 계속 소리를 안 내면 안 되겠어? 지금 얼마나 많이 처먹고 있는데 계속 먹는 거야, 이 새끼야. 그래서 질량이 조금 뭐야? 질량이 조금 줄면 그 질량이 주는 만큼이 뭐야?
에너지로 바뀐다는 아인슈타인의 이제 에너지 질량 등가라는 그 식에 의해서 핵융합을 하면 질량이 주는 만큼이 핵융합의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서 이제 질량 결손에 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물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떤 물리학적인 식으로 뭐 한다? 식으로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선생님이 주기혈성이란 별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주기혈성이란 별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별의 크기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거성이라는 이 별들은 크기가 막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막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주기혈성이란 별은 별의 크기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잖아. 우리가 태양을 봐도 태양이 막 커지거나 작아지진 않잖아. 그래서 주기혈성이란 별은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시험에서 물어봐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그럼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때 이 주기혈성이란 별이 있으면 이 별의 중심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핵융합을 하고 있는 거야. 핵융합을 한다는 거는 이 중심부가 핵융합에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뭐하기 때문에 방출하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가 뭐 하려고 하는 거다? 팽창, 폭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별의 중심부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핵융합에서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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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을 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 거다?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핵융합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뭐라 부르냐면 이런 걸 내부 압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왜 안 터지는 거야? 응? 얘들아 왜 안 터져? 그치? 중력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게 계속 이게 크기가 작아지는 게 중력 때문에 이제 표현하니까 별은 다시 뭐에 의해서 이 중력에 의해서 뭐 하려는 게 있냐면 중력에서 반대로 뭐 한다? 수축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혈성이란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내부 압력,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랑 중력에서 뭐 한다?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 서로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별의 크기가 일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뭐야? 구조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별의 일생의 대부분이 뭐다? 주기혈성 단계에 머무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선생님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거 있잖아. 이 화살표로 표시한 것 중에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어떤 색깔의 화살표가 사라지는 거야? 초록색의 화살표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초록색 화살표 뭐야? 초록색 화살표가 사라져요. 언제 사라지는 거야? 다 끝나면. 그러니까 다 끝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 중심부가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이 중심부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중심부에 이제 전부가 다 뭘로 바뀌면 헬륨으로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까 초록색으로 표시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사라지는 거지. 그럼 다시 이제 뭘 하는 거야? 다시 이제 수축을 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다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다시 수축을 해요. 수축하고 자, 수축하기 시작해. 그러면 다시 중력에서 뭘 하니까 중력에서 수축하면 뭐다? 온도랑 압력이 뭐 하게 된다? 올라가요. 그렇지? 그럼 온도랑 이제 압력이 올라가잖아. 그럼 온도랑 압력이 올라가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고 이 주변, 그러니까 중심의 주변이야. 중심의 주변에 뭐가 제일 많겠어? 응? 별이니까 별의 중심의 주변에 뭐가 많아? 수소가 제일 많아 여기. 그럼 수소가 많으면 여기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뭐다? 요 수소가 흡수하면서 얘가 다시 뭐가 되냐면 얘가 다시 헬륨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럼 여기가 뭐 하려고 하는 힘이 있겠어? 여기서 뭐 하려는 힘이 있어?
여기서 다시 수소 헬륨이 핵융합을 하니까 다시 뭐 하려는 힘이 있어? 팽창하려는 힘이 있는 거잖아, 팽창. 근데 요 주변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까에 비해서 중력이 크겠어, 작겠어? 작아. 아까 분보단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중력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힘보다 작아. 그러면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 힘보다 작아? 그러면 어떻게 돼? 커지는 거예요, 별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를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런 이유 때문에 뭐한다? 별의 크기가 커져요. 이제 그래서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중심부가 이제 수축은 계속 하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뭐 하는 거야? 중심부의 온도가 점차 올라가서 아까 얘기했던 저 온도하고는 다르게 중심부의 온도가 대략 1억 켈빈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이제 요 헬륨이 뭐 하는 거야? 헬륨이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보다 무거운 탄소나 무엇을? 이제 산소를 만드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거성 앞에는 이제 요런 표현을 쓰거든? 무슨 표현을 쓰냐면 요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여기 앞에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적색 거성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중학교 때 배웠는데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은 색깔이 무슨 색이야? 색깔이. 그럼 이건 기억나? 보통 우리가 별을 봤을 때 별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무슨 계열로 가는 거야? 청색 계열로 가는 거고 별의 표면 온도가 낮으면 무슨 색이 돼? 붉은색 계열이 돼.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은 무슨 색깔 아니야? 태양 붉은색은 아니기 때문에 주계열성이란 별의 표면 온도가 적색 거성보다 뭐하다?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면서 표면 온도가 뭐한다? 표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유는 적색 거성이 되면서 표면 온도가 떨어지는 뭐냐면 적색 거성이란 별이 별의 크기가 뭐하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워낙 뭐야? 워낙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 전체 큰 표면에 에너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원래 주계열성보다 이제 온도가 더 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정해져 있는 면적당 에너지 양이 뭐하기 때문에 에너지 양이 더 적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뭘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붉은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적색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적색 거성이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얘가 여기 중심부에 이제 뭐가 있어? 헬륨이 있으니까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서 이걸 뭘로 바꾸는 거야? 이걸 예를 들면 탄소나 산소로 바꿔. 알았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나 산소로 바꾸고 나면 더 이상 중력에 의해서 뭘 한다고 해도 수축한다고 해도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별은 탄소나 산소를 뭐 하는 거야? 다시 핵융합 반응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를 뭐 하는 거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뭐 한다? 별이 수명을 다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대신에 태양보다 질량이 몇 배 이상 큰 별, 10배 이상 큰 별은 탄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계속 핵융합. 그러니까 중력 수축 핵융합, 중력 수축 핵융합.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올 때까지, 철이 나올 때까지 뭐 하는 거야? 계속 핵융합을 하고 중심에 이제 철이 나오면 그때 뭐 한다? 그때 비로소 이제 별이 폭발하면서 철보다 뭐 한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이제 생성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이제 어디까지냐면 52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책을 보면서 한 번씩 이제 밑줄 그으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얘들아, 뭐 이해되고 있는 거야? 응? 서진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서 워크북은 숙제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별의 탄생 과정부터 다시 보시면 일단 1번에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뭘 이루냐면 가스 구름을 이뤄요. 근데 하나 밑줄 그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가 있다? 이렇게 가스 구름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가스 구름이 있으면 얘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뭐 하려고 하면 수축하려고 하면 이 가스 구름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다른 주변에 있는 물질을 뭐 해야 돼? 끌어당겨야 되거든. 알지? 그러려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뭐가 세야 돼? 중력이 세야 되잖아. 그럼 중력이 세다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뭐야? 밀도가 뭐하다? 밀도가 일단 커야 돼요. 왜냐면 물질이 빽빽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물질이 초반에 뭉치려고 하면, 알았지? 최초로 물질이 뭉치려고 하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뭐야? 중력에 의해서 뭉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스 구름이 있을 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밑줄 한번 거주세요. 어떤 다른 주변에 비해서 뭐야? 온도가 낮고 뭐가 큰 부분, 밀도가 큰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뭐다? 중력이 크기 때문에 주변의 물질을 뭐야? 주변의 물질을 이렇게 쫙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놈이 성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 가스 구름이 중력에서 서로 끌어당겨서 뭐다? 수축하면서 뭐가 되냐면 성운을 이제 형성한다. 이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말은 별의 온도를 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다? 중력 수축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빅뱅의 반대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운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밀도하고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뭐야?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원시별이다 라고 표현해서 원시별이 빛나는 원인은 뭐다? 중력 수축. 알았지? 시험에 잘 물어봐. 그래서 여기 좀 밑줄 그어 놓으시면 좋겠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빛을 내는 거를 보통 우리가 원시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원시별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뭐 하는 거야?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 하는 거야?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부른다?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요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다? 별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럼 그렇게 해서 별이 뭐야? 별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 별이 만들어지면 그 별이 만들어진 중심부에서 아까 선생님이 6개라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보면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6개의 수소가 들어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뭐다? 헬륨을 하나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다시 수소가 몇 개 나오는 거야. 그 과정에 다시 수소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이 쭉 진행이 되잖아. 그럼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E는 뭐가 돼? E는 M의 C의 제곱이라는 식에 의해서 얘네들이 합쳐지는 핵융합이 될 때 질량이 뭐 하는 거야?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책에도 거기 써있지? 뭐라 하냐면 질량의 손실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쪽으로 가시면 수소는 별에서 뭐 한다?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기 때문에 별은 매우 긴 시간 동안을 수소 핵융합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별은 일생의 90%를 뭐다? 주계열성이라는 별의 단계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전체 수명 중에 대부분이 뭐다? 대부분이 주계열성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림으로도 하나 설명한 거여서 주계열성이란 뭐가 있을 때, 별이 있을 때 이제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주계열성의 별은 요 단계야. 알지? 뭐 하는 거랑 팽창하려고 하는 거랑 뭐 하려고 하는 게 중력에서 수축, 여기네. 그렇지? 팽창하려는 거랑 수축하는 게 뭐다? 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뭐 한다? 별의 크기가 이제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설명했을 때 주계열성을 끝나고 나면 어디로 넘어가? 적색거성인데 적색거성은 주변이 뭐 하는 거야? 팽창하려는 힘이 수축하려는 힘보다 뭐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 지나는 적색거성 별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계열성이란 별이 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뭐 해야 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힘이 있어서 하나는 핵융합에 의해서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 압력이랑 또 하나는 뭐다? 그 자체에 갖고 있는 질량 때문에 발생하는 뭐다? 중력 수축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무거운 원소다라고 해서 별의 중심부에서 가장 먼저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야? 수소가 전부 뭘로 바뀐다?
헬륨으로 바뀌어. 그러면 다시 이제 뭐 하는 거야? 중력 수축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중심부가 중력의 작용으로 수축하고 그 결과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면 1억 켈빈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다시 뭐 하는 거야? 다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서 이제 뭐 하는 거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인 탄소를 생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태양 정도인 별의 질량이 별의 내부에서는 뭐다?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뭐 하는 거야? 진행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은 뭐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질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정도 질량이 별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뭐 한다? 일생을 마친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보다 훨씬 큰 별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핵융합 반응해서 무엇까지 만드는 거야? 철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별의 중심에 철이 생기면 별이 뭐 하는 거야? 급격하게 중심을 향해 수축하다 보다 폭발을 하고 그 폭발을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서 그때 이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 그래서 뭐 구리나 금이나 나비나보다 우레늄 같은 원소들이 뭐 하냐면 생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다른 별을 만드는 보다 어떤 재료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이 그래서 전체적인 단계를 뭐야? 쭉 표현해 줬는데 혹시 얘들아 이 그림에서 어떤 뜻이 있는지 알겠어? 이 그림에?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한테 주는 뜻이 뭐냐면 별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피자 조각처럼 별을 자르잖아. 그럼 별은 항상 중심으로 갈수록 뭐 해야 돼?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야. 알지? 왜냐면 항상 중심에서 조금 더 무거운 원소, 중심에서 조금 더 무거운 원소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별은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라는 이제 표현이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이제 4번째는 네 번째는 별의 진화 과정이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쓰인 것처럼 질량이 뭐 할수록 큰 별일수록 알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진화하는 속도가 뭐야? 빠르기 때문에 수명이 뭐하다? 수명이 짧아요. 알지? 뚱뚱하고 많이 먹는 사람이 일찍 죽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태양의 질량의 10배 이상을 가진 별에 비해서 뭐다? 얘가 수명이 훨씬 더 뭐하다? 길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주계열성 거치고 적색거성 거치고 그 다음에 행성상성은 이제 여기 좀 고쳐주세요. 백색 성운보다는 백색 외성이 더 맞겠지. 외소한 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태양보다 10배 이상 질량이 큰 별은 주계열성 초거성, 그 다음에 뭐냐면 초신성 폭발. 알지? 별이 이제 한번 폭발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잔해물들이 중성자 별이나 뭐 한 번씩은 들어봤을 블랙홀, 이제 그런 별들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이 이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좀 다 설명을 했어요.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좀 풀게.